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립니다. 중국군이 대만 상륙 훈련에 4발 달린 늑대 로봇을 실전 투입했습니다. 국영 CCTV가 공개한 영상 속에 중국 육군 제72사단 소속 황초령 영웅연대는 헬기로 해안방어진지에 도착하자 병사들과 함께 로봇 늑대들을 일제히 투입시킵니다. 이 로봇은 중국 병기장비 그룹이 개발한 사족보행 군사용 로봇으로 열화상 카메라 5개와 라이다, 다중 센서를 장착해 360도 지형을 스캔하며 정찰과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40도의 급경사도 오를 수 있고 최대 20kg의 장비를 운반하며 약 1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 늑대 로봇은 병사보다 10m 앞서 위험을 감지하고 장애물을 넘으며 길을 열었습니다. 지휘관이 적의 증원을 막으라고 명령하자 로봇이 선두로 돌진해 폭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로봇이 파괴되자 후방의 보병이 중화기를 총동원해 적 진지를 제압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군이 대만 해안 침투 작전에 무인병기를 본격 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 상륙작전은 장갑차와 보병이 직접 희생을 감수하며 해안에 돌입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공중과 지상에서 드론과 로봇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대형 드론은 해안 진지를 폭격했고 자폭형 소형 드론은 병력 뒤를 따라 이동하며 정밀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전술적 가치가 입증된 이후 중국군이 이를 실전 훈련에 적극 반영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매체 다이와는 현재 로봇 늑대는 장갑 보병의 보조 병력이지만 수백 대가 동시에 시속 30에서 40km로 돌진한다면 전장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수천 대의 드론과 무인 잠수정, 수상정을 투입해 중국군 전력을 소모시키는 헬스케이프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드론 대응 부대를 신설하고 인간 개입 없이 목표를 인식 추적하며 편대를 운영하는 AI 자율 전투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의 대결은 이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무인 전쟁의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대만 해협은 드론과 로봇, AI 알고리즘이 맞붙는 21세기형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20년에 걸친 초대형 문화 프로젝트의 결실을 공개했습니다. 6,000년 문명의 보고 이집트 대박물관이 11월 1일 카이로 인근 기자 평원에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내려다보는 이곳은 단일 문명에 헌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가 사업입니다. 박물관은 기자 대피라미드에서 1.6km 떨어진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유리로 된 삼각형 외관은 피라미드를 형상화했으며 내부는 고대 이집트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입구 아트리움에는 높이 11.3m, 무게 83톤의 람세스 2세 석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66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며 신의 왕으로 불렸던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의 백미는 단연 투탕카멘 왕의 유물입니다. 1922년 발굴된 그의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 왕좌, 전차, 부적 등 5천여 점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파라오 쿠푸와 함께 묻혔던 4,500년 된 목조선도 정교하게 복원돼 공개됐습니다. 박물관은 상설 전시관, 어린이 박물관, 보존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만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이 중 5만 점을 공개합니다. 관람객들은 혼합 현실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고대 이집트의 종교, 예술, 생활상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GEM을 관광 부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관람객 수는 기존 5,000에서 6,000명에서 최대 15,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연간 500만 명의 방문객 유치가 목표입니다. 개관식에는 압델파타 LCC 대통령, 무스타파 마드블리 총리, 독일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를 포함한 79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이 박물관은 고대와 현대 이집트의 창의성을 잇는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밝혔고, 마드블리 총리는 7,000년 역사를 지닌 이집트가 세계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주요 재정 후원국으로 차관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아랍의 봄과 군사 쿠데타, 팬데믹, 중동 무력 충돌 등으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지만 결국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현지 언론 아흐람은 루브르와 대형 박물관이 제국의 산물이라면 이집트 대박물관은 진정성에서 태어난 문명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GEM 개관을 계기로 해외 박물관에 보관된 자국 문화재 반환 요구에 한층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금융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달러에 연동돼 가격이 고정되는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처럼 급등락하지 않아 실제 화폐처럼 결제와 송금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최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맨해튼의 한 술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해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결제한 뒤 화제가 됐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기대입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을 통과시키며 관련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했습니다. 지난해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액은 무려 27조 6천억 달러, 한화로 약 4경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액을 이미 넘어선 규모입니다. JP모건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시범 운용 중이며 세계 최대 수탁은행 BNY 멜론은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보관을 맡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글로벌 금융의 구조를 뿌리째 흔듭니다. 송금 즉시 결제가 완료되고 중개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수수료와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거 스위프트망을 통해 2일에서 5일 걸리던 해외 송금이 몇 초 만에 끝나는 셈입니다. 신뢰의 비용을 줄이는 기술 혁명인 셈인데요. 이 흐름에 맞춰 각국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편결제 페이페이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재팬과 손잡고 앱 안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핀테크 기업 JPYC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자가 자사의 해외 송금망 비자 다이렉트에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도입해 시범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현금 대신 USDC를 선납하면 비자는 이를 실물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해 즉시 송금과 정산을 처리합니다. 페이팔 역시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통해 글로벌 경제망을 확장 중이며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결합해 웹3 금융 슈퍼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제, 송금, 투자 등 모든 금융 활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모델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금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을 세웠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달러 시대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블록체인이 신뢰라는 금융의 본질을 재정의하면서 세계는 지금 화폐의 새로운 진화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